걷고 뛰고 계단 오르고 무릎입니다. 정말 무릎을 탁탁탁 칠 만한 이야기들을 안 아파요? 많이 좀 아팠어요. 검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가니탕을 많이 먹는데 그걸 계속 먹어도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노코멘트로 해서 저거 지금 힘줄 채취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힘줄이에요? 자른 거예요? 코를 보세요, 저 상황에서. 무릎이 닿기도 전에 진단을 마치신다는. 감사합니다. 무릎이 벌써 튼튼해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톡 쏘는 명의들의 진행을 맡은 안현모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중 하나는 병원을 무서워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건데요. 톡 쏘는 명의들과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인규인데요. 오늘 정말 무릎을 탁탁 칠 만한 이야기들을 안 아파요? 좀 아팠어요. 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저 믿고 잘 따라오세요. 맞아요. 인규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톡 쏘는 명의들의 주제는 어쩌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혹사당하는 관절, 무릎입니다. 저도 요새 비가 오면 쑤시고요. 막 계속 뭐 바르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걸 참으면 조금 괜찮아지면 또 병원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큰 병 생길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배지훈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대병원 정형외과 배지훈입니다. 네, 무릎은 사실 다양한 원인으로 아플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질환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연세가 이제 드시면서 제일 흔한 거는 이제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젊은 사람들도 무릎 다쳐가지고 네. 병원에 많이 오시거든요. 네. 이게 무릎 연골, 또 연골판, 또 반월상 연골판, 또 무릎 인대 다쳐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게 이제 대표적인 무릎 질환, 또 무릎 손상 환자분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 같을 거예요. 좀 다쳤어. 저도 축구가 다쳐가지고 병원 갔는데 드드드드 하고 뭐 하고 좀 나아졌어. 그 다음부터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통증이 한 2달, 3달 지나면 와요. 그때 이렇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악 하면서 아프다가도 좀 시간 지나면 통증이 줄어들어서 좀 가볍게 여기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더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처음에 이제 다쳐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며칠 지나면 이제 통증이 이제 줄어드니까 또 젊으신 분들은 회복력이 좋다 보니까 또 활동하고 또 직장에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 통증 잘 못 느낄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괜찮구나, 다 나아졌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관절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무릎 연골이 굉장히 특수한 조직인데요. 재생이 안 되는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연골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그냥 손상된 채로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연골 세포가 그 20세, 30세까지는 막 자기 분열도 하고 숫자를 늘리면서 그러는데 네. 30세 이상이 되면은 거의 분열을 안 해요. 아. 숫자가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홍규 씨도 네. 30세 때 연골 세포가 계속 줄어들면서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연골 자체가 이제 재생이 잘 안 되는데 손상이 크면 클수록 그런 증상들이 오래가고 기능 제한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활동량이 많거나 일을 많이 하거나 또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뭔가 좀 무릎이 불편한 거죠. 제가 도가니탕을 많이 먹는데 그걸 계속 먹어도 좋아지진 않나요? 거기 말랑말랑한 거 네, 많이 여기서는 먹는데.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편집될 거란 얘기네요. 네. 네, 무릎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핵심 관절입니다. 아프고 나서야 땅을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후회하고 소중함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부위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려야 될 텐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무릎을 많이. 아, 운동 좋아하시게 생겼다. 한 달 전 머리에 정도에 헤드밴드 하고 있네요. 클라이밍을 하다가 한 2.5m 정도에서 떨어졌는데 우와, 상태를 추락하고? 잘못해서 이제 무릎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클라이밍 상태로 하시다가 착지를 그럼 했어요. 너무 많이 다친 거 아니에요? 이쪽 다리 5m 높이에서 떨어졌다가 하셨습니다. 아이고. 오, 5m 한 3, 4층. 지금 저 때는 이제 다치고 나서 한 3, 4주 무릎이 저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파열돼가지고 좀 이제 느슨하죠. 이제 수술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제 통증이 줄어들면은 이제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이제 그런 거를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재활하면은 이제 근육이 회복하는데 좀 더 낫죠. 이제 수술 시기를 이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치자마자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좀 기다리나요? 그 환자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틀린데 십자인대 부상은 좀 비교적 큰 부상이고요. 인대가 파열될 때 피가 많이 출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릎이 굉장히 붓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기가 조금 출혈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조금 호전되는 시기에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게 이제 환자들에 따라 좀 다르고 그 관절 그런 구부리고 하는 것도 좀 회복할 때까지 그런 운동도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건데 아무래도 불편하죠. 아니 수술은 파열된 거를 봉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파열된 부분은 남기거나 아니면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인대를 이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힘줄을 이식하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자기 걸 쓰면 자기 몸에는 자기 게 제일 잘 그러니까 맞겠죠. 인대를 자신의 다른 인대를 사람이 이용하는 이제 방법이 기증한 있고 걸 쓰면 다른 사람의 그런 기증받은 문제는 인대를 없겠죠. 이용하는 내 방법이 거를 있는 채취하려면. 거네요. 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장단점이 거죠. 그렇지만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대부분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요. 왜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조금 관리, 채취 뭐 이런 좀 이식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 인대 쪽에 기증이 된 조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항상 외국에서 수입해서 주로 쓰시는- 미국에서 인대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그 이식에 따라 회복 속도나 재활 방식은 다른가요? 아무래도 내 거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조직을 썼을 경우에는 그 채취한 부위의 통증이나 이런 건 더 없으니까 네. 조금 더 일찍 조기에 그런 재활 운동이나 이런 거를 좀 할 수는 있고 채취를 내 거를 했으면 내 인대를 채취를 했으면 그 부위가 좀 많이 붓고 통증이 오래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마 재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네. 될 수는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 파이널 그 목표까지 가는 데는 이제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제 십자인대 수술하면은 회복하는데 1년 정도 보거든요. 무릎의 기능이 이전에 90% 정도 회복하는 게 1년 정도. 네. 진짜 오래 걸리네요. 네, 오래 걸리는 수술이고 아, 환자분이 다른 사람의 인대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알아보고. 왜냐하면 채취한 부위에 이제 통증이나 네. 그리고 이제 기능 소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이제 쓰겠다.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 그렇게 있고 또 수술을 몇 번 했어요. 십자인대 수술을 네. 해서 이미 이제 썼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반대쪽 건강한 쪽을 절개하면서 채취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라도 했는데 뭐 최근에는 그렇게 이제 미용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 거 쓰고 이 오른쪽 왼쪽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약간 걸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니죠? 힘줄이요. 네. 신발 바꿔 신듯이.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아, 양말처럼 다 네. 상관없는 건가요? 네. 그분은 못 하시나요? 이제 수술 후에도 클라이밍 못 하시나요? 아마 클라이밍은 제가 아마 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환자분이 너무 클라이밍을 하기를 원하신다. 원하시면. 그러면 이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 있는 데서. 반드시 그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을 다치기 전의 상태로 회복. 근데 그런 것들 다 검사를 해요, 저희가. 아, 진료를 할 진짜로요? 때, 진료를 할 때. 그러니까 그냥 그 진료해서 그냥 진찰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오시면 미리 사전에 그런 근력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사 결과를 보고 환자분은 요 정도까지만 운동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치지를 말아야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단 한 번 다치면 약간 이제 완전히 100% 회복되기는 힘든 거네요. 무릎이 진짜 무서운 게 약간 다쳤는데 잘 못 걷다가 허리도 목도 아프고 그러다가 운동도 계속 못하고 근력 도미노처럼. 빠지고 맞아요. 그 표현이에요.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서 무릎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부리고 피고 하는 가동 범위가 회복돼야지 수술하는데 가동 범위가 잘 회복돼서 수술 결정했고 오늘 아침에 환자분 뵀을 때 같은 분 무릎 맞으세요? 상태는 수술하기에 상태는 아주 이렇게 달라 좋습니다. 보이죠? 저도 저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인대가 이제 위아래 뼈를 십자 형태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래가지고 십자인대라고 하는데 이게 후방은 저희가 정상이에요. 생각하는 모양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방이 파열된 건데 여기서 이제 끊어진 거고요. 지금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여기 연골판. 이게 이제 내측이고 외측인데 여기 외측 여기가 끊어진 데거든요. 저게 보이나? 이게 이제 똑같이 붙어가고 있으면은 이제 그대로 치료가 되는 거고. 특히 저는 붙어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많이 봉합을 할 거예요. 나는 안 다쳐. 이 봉합하는 게
쉬운 그런 테크닉은 무게 있는 아니라서 것 같아요. 무릎이 이제 덜컹덜컹거리는 정도를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연결돼가지고 지금 잘 붙어가고 있어서 처음에 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괜찮아서 이 정도면 더 잘 붙을 것 같아요. 십자인대 수술만 아마 진행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다행이네요. 힘줄을 채취하고 이식하는 관절경이라고 하는 단계로 거를 넘어갈 겁니다. 무릎 안에 넣고 수술하는 과정이 있고요. 무릎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마네킹이에요. 저거 지금 힘줄 채취하고 있는 겁니다. 와. 자기 힘줄을요? 자기 힘줄, 저게 힘줄이에요? 작은 거예요? 햄스트링이라는 힘줄. 그러면 축구 선수 아파하는 게 저것 때문이에요? 예, 그렇죠. 햄스트링 부상이 있잖아요. 저렇게까지 길게 뽑을 필요가 있어요? 거의 국수가락 뽑듯이 뽑으셨어요. 저게 이제 저걸 접어서 써야지만 굵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접어가지고 접어서. 두 겹으로 쓰신다는 예, 거잖아요. 맞아요. 반으로 접기도 하고 측정하시는구나.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 기구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굵기가 제가 예상했던 거 그대로 나오면 저걸 이제 저번 대로 쓰는 거고 이제 네. 이식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한 손가락 굵기 정도는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손가락. 지금 뭐 두꺼운 게 쑥 들어갔어요. 다행히 주무시고 구멍으로. 코를 보세요, 저 상황에. 지금 마취 상태시구나. 마취 상태. 다행이다. 하반신만 알면은. 마취를 하고 수술하고요. 아. 그 마취를 하고 환자분은 이제 수면. 수면 마취로. 네, 수면을 하시죠. 인대 여기 살려둔 거고 요 속에 이제 지금 요게 이식해서 들어간 거예요. 약간 텐션이나 위치 그 인대를 이식했고요, 지금. 그다음에 이식할 이게 들어간 인대를 힘줄이 생착이 돼야 되는데 생착이 되려면은 이제 혈관이나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라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를 힘줄을 채취하는 순간 이건 죽은 조직이 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저거를 살려두는 이유는 이제 저게 어떤 스캐폴드 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확대된 그런 영상으로 쭉 봐서 저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술은 이제 한국에서 주로 하는 수술이고 외국에서는 이런 수술을 안 해요.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어떠셨어요, 주말에? 수술은 잘 된 것 같아요. 표정이 밝아 보이시는데요. 수술 직후. 아, 직후예요? 네. 지금 다리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오, 다리 움직인다. 움직이네. 잘 안 되고. 밑에 이제 잘 운동센터, 안 되는 스포츠 의학실 운동센터 가서 아, 저건 또 클라이밍 할 것 같은데, 교육하고 표정이. 운동하고 운동을 워낙 좋아하시는 건데, 분이라서 지금 근데 바로 산으로 운동을 올라가야 좋아하시는 분들의 또 장점은 그만큼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네. 예. 야, 스포츠 의학실에 입장하셨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근데 여기를 이제- 초기 재활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은 요 수술한 부위 허벅지 근력 위주 그리고 좀 둥근 쪽 고관절 사용하는 근육도 말씀드릴 거고 요 끝날 때쯤에는 그 워킹까지 좀 포지션 한번 봐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이분은 이 스포츠 의학실을 거의 집처럼 드나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다리에 힘이 제 의지대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정말 다리를 펼치고 싶은데 제 의지처럼 아이고. 안 되네요.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도 밝으시네요. 네, 씩씩하세요. 네, 금방 고치실 것 같아요. 교수님 무릎은 튼튼한가요? 저도 지금 왼쪽 무릎이 좀 아파요. 그래서 왜 왼쪽이 아파요? 수술을 하고 이럴 때 제가 항상 왼쪽으로 짝다리라고 이제 한쪽으로 짚고 수술을 한 20년 하니까 아이고. 왼쪽 무릎이 이제 오른쪽보다는 부하가 많이 걸려서 조금 아픈데 아까 환자의 오른쪽에 서서 수술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되나 봐요. 사이드에서 수술하는데 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제가 이제 이 한쪽으로 체중을 싣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왼쪽에 주로 체중을 싣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본인의 무릎을 희생하면서 남의 무릎을 고쳐준다는 게 참 멋지네요. 오늘 아마 수술할 다른 때 이제 요거 수술이에요, 제거. 요거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고요.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세 번째 수술이다 보니까 환자분도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또 저도 긴장이 되지만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인공관절 잘될것 수술을 같습니다. 하는데 네. 이빨에 임플란트처럼 금속 임플란트를 무릎에다가 이제 교체하는 수술인데 네. 지금 이 환자분은 이미 그 수술을 했고
공구함을 가져왔었어요. 통째로. 그 수술을 했고 이제 그 인공관절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인공관절을 새로 교체하는 수술. 세 번째 지금 저쪽 무릎은 와. 세 번째 수술입니다. 아, 세 번째는 쉽지 않겠네요. 우리나라 인공관절 수술 세계 최고죠. 우리나라는 이 의료 자체가 거의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해 뭐예요. 말해 뭐. 네, 뭐 수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말해 뭐예요. 왜냐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우리 시대의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공관절 수술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금속이 뼈에서 단단하게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느슨하게 지금 그냥 이렇게 툭 쳤는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뼈에서 고정이 잘 안 된 거예요. 안 떨어진 거예요. 약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기가 지금 뼈가 뚫려 있어요. 조금 길이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여기가 이제 지금 이미 여기 뚫려 있고 앞쪽이. 어머, 저분은 저 조끼- 테트리스 네. 도끼인가요? 저 뭐예요? 저거는 그 지금 이제 영상을 엑스레이를 중간에 찍으면서 확인하면서 수술을 아. 하는 과정인데 그 방사선 이제 차단복이죠. 방호복. 예, 아. 그거를 다 입죠. 이런 거를 잘못 결정하면은 또 몇 년 안 돼가지고 인공관절이 망가지기 때문에 다 결정해야 되고. 수술이 잘 돼서 저도 기분이 좋고. 네, 안녕하세요. 이분은 그 무릎 잘 수술을 주무셨어요? 이제 무릎만 좀 처음 잠깐 하시는 확인하고 분. 갈게요. 아까는 재수술을 하셨던 이제 오늘 분이고, 오른쪽 네, 표시. 한쪽을 수술 일주일 전에 했고 혹시나 이제 그다음에 이런 오른쪽 부분들은 두 피부가 번째 아무는데 조금 일주일 시간이 뒤에 이제 걸릴 수술을 수도 할 때 있고. 이제 같이 예, 너무 걱정하지 이렇게 말고 좀 지난번에도 촬영이 됐던 잘 환자분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셨으니까 양쪽을 하더라도 간격을 금방 두고 잘 끝날 하더라고요. 거예요.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아. 한 번에 하기도 하는데 연세가 많고 그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출혈이 많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근데 건강하신 분들은 뭐 양쪽을 다 수술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투명한 필름 화면에 대보신 거는 뭐 하신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엑스레이 가지고 환자 무릎에 임플란트의 크기, 아. 사이즈가 있어요. 아, 관절염 진행이 이제 말기까지 네, 진행이 됐고 활동량이 점점 떨어지니까 수술을 이제 결정을 이제 했습니다. 아, 저게 인공관절인가요? 인공관절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뼈 시멘트라고 하는 거를 써가지고 고정을 합니다. 아, 우리 이 할 때 본 뜨듯이? 그런 것처럼 저거를 볼 시멘트라고 해요. 우리 아. 그 공사할 때 건설 공사할 때 이제 시멘트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뼈에 사용한 인체에 사용하는 시멘트라고 하는 걸 써서 와. 저 금속을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네. 인공관절인데 금속을 뼈에다가 고정을 하는 건데 본드 저 하얗게 보이는 거 본드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접착제 같은 건가요? 역할. 뭐 실제로 접착제는 아니지만 감자칩이에요? 아 이거 제가 그날 썼던 굳어서 딱딱한데 네. 만져보세요. 네. 오, 한번 우와, 부러뜨려 진짜 보려고 해보세요. 와, 아, 힘이 없긴 한데 단단하구나. 이게 이렇게 들어가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요. 실제로는 신기하다. 접착제는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금속이 그 겉에서 보기에는 구멍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아, 그 뼈처럼. 그 구멍으로 이 시멘트라고 하는 게 마치 그 나무 뿌리들이 그 땅에 박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금속에도 들어가고 뼈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링크 역할을 꽉 해주는 잡아주고 있는 거네요. 거 서로 이렇게 서로 꽉 잡아주고 있는 거죠. 홈쇼핑에서 봤어요. 네? 깨진 컵도, 깨진 도자기도 나 뭔지 알아요. 막아드립니다. 네, 매직 블럭. 그거랑 아예 또 다른 거죠? 만져볼게요. 다른 거죠. 아, 아예 다른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인공관절 금속을 뼈에다가 이제 이런 걸로 고정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영구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15년, 20년을 쓰면 결국은 이게 약해지는 거죠. 이 두께가 얼마나 잘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공관절은 1, 2mm의 그런 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 2mm 차이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불편해할 수도 있고 굉장히 편안해할 수도 있고 뼈, 고구리고 피고할 때 약간의 그런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격이 너무 넓으면은 무릎이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고요. 너무 타이트하면은 아프죠.
이건 구부리는 것도 잘 안 나오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 환자한테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느냐. 이 수술을 하면 그 한 1년 동안은 좋아하는 뭐 운동이나 활동이나 이런 걸 못 하게 되잖아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3개월이요? 아, 그래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그 산책하고 걷기 운동이나 그 정도는 이런 해요? 거는 충분히 되시고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쉬는 동안 너무 건강이 이제 확 악화될까봐 선뜻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그때부터는 노인이 될까봐. 맞아. 그런 걱정하시고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자전거 타기도 가능하고요. 그래요? 네. 한 달만 해요? 예, 걷기 운동도 하시고 2달 되면 수영장 가서 걷기 운동도 오, 하시고 수영도 정말요? 하실 수 있어요. 백 교수님 내일 오전에 진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버지 손잡고. 아버님만 오셔도 됩니다. 혼자서 안 가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수영이랑 자전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영이랑 자전거 많이 하시고 네. 무릎이 튼튼해져가지고 멋진 또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녹화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처음에는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 네. 막상 또 두 분이랑 시작하니까 재밌게 너무 말씀 예, 잘하셨어요. 금방 시간이 됐네 벌써. 네. 진료실이랑 똑같죠? 진료실에서 환자 2명 보는 것 같죠? 네, 조금 밝은 환자분 네.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야, 정말 무릎팍 도사가 아니라 그쵸. 무릎팍 교수님처럼 오늘 나와주셨어요. 무릎이 닿기도 전에 진단을 마치신다는. 감사합니다. 무릎이 벌써 튼튼해진 것 같아요. 아, 네. 자, 우리 무릎 고생하시는 우리 구독자 지금 100만이 넘었어요. 네? 예, 100만이 넘었어요 저희가. 많은 사람 와! 있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구독자 100만 돌파! 네, 여기서 무릎 안 좋으신 분 한 30만 되거든요. 30만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좀 불편하고 관절염이 있고 또 무릎을 다치시더라도 관리 잘 하시면 건강하게 하고 싶은 운동이나 취미생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그런 치료 계획 잘 세우시면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톡 쏘는 명의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의학 정보를 더 쉽고 가까이서 희망을 담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중요한 주제로 돌아올게요.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레그프레스, 레그프레스. 나는 이래. 고위험 산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입니다. 자녀분이 5명입니다. 500점 만점. 와. 양수가 터지고 임신성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 지금 새쌍둥이 지금 세상에 신비로운 순간. 와, 탄생했습니다. 운다. 완전 우렁차게 운다. 저도 넷째를 갖고 싶은 마음까지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위험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게 가질 수 있으니까 도전하시죠.